오늘 영상에서는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작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면 바로 이 질문 때문인데요. 만약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만 읽어야 한다면 어떤 책을 읽으시겠어요?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할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항상 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이 질문을 이번에는 제가 저 스스로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시리즈물도 한 권으로 쳐주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예, 뭐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0명 중에 7, 8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딱 떠오르는 시리즈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냐면 바로 해리포터였어요. 근데 저는 이 대답에 공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아직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지 못했고 영화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때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가 막 이렇게 붐업 됐을 때 그게 약간 아동용 동화 같은 그런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난 그냥 안 읽을래,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이상한 홍대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그 당시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제가 아직도 읽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날 잡아서 한번 몰아서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 전에 게임으로 해리포터를 접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단 한 권이 아니라 만약에 시리즈물로 친다면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생각난 건 역시 삼국지였습니다. 삼국지야 100번을 읽어도 100번 다 재미있고 뭔가 읽을 때마다 느낌이 새롭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으로 생각난 건 이우혁 작가님의 테마록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테마록을 진짜 재미있게 읽었어요. 특히 그 국내편의 첫 번째 책이 "논뜨라 부르는 소리도 있도다" 라는 그 제목의 책이었는데, 그거는 정말 한 20-3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재밌었고, 어린 나이에도 '와, 이건 뭔가 다르다. 이건 뭔가 대박이다.' 이게 직관적으로 느껴졌던 소설이었습니다. 물론 국내편에 비해서 나중에 혼세편, 말세편으로 갈수록 조금씩 아쉬워졌던 기억도 나긴 하는데요. 그렇다 해도 그 당시로 보면은 정말 신선한 충격에 가까운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더해서 소설이 연재되는 기간 동안 그 캐릭터들하고 어떤 끈끈한 우정 같은 게 생깁니다. 특히 그 현암하고 월향, 이 두 캐릭터는 그 멋진 남자 주인공 그리고 귀신 들린 칼, 이 두 조합이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되게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무협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조합을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더 그 두 캐릭터에 많은 애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안 읽은 지 정말 오래된 소설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몰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도 처음에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결국 제 마음속에 끝끝내 남은 건 이 두 작품은 아니었고요. 다른 작품이었는데요. 뭐냐면은 이영도 작가님이 쓴 드래곤 라자라는 소설입니다. 혹시나 이 소설을 아직도 읽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축복받은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면서 읽은 모든 판타지 소설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어떤 장르 소설 시장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장르 소설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낮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드래곤 라자가 평단 그리고 대중들한테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그런 시선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소설의 캐릭터들도 정말 입체적이고 개성 있고 매력 있었고요. 이야기도 뭐 가벼울 땐 가볍고 좀 진중할 땐 진중하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 번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몰입감을 갖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영도 작가님 특유의 약간 위트 넘치는 대사들 그리고 언어 유희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결합되면서 진짜 읽는 내내 와, 진짜 재밌다 재밌다 이런 말을 연발하면서 읽었던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이렇게까지 고평가를 받는 이유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철학적 사색 때문일 겁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에 그 핸드레이크라는 캐릭터가 한 대사가 있는데요. 정말 읽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무 생생히 기억납니다. 뭐냐면은 "나는 단수가 아니다" 라는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단수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나, 그리고 타인들이 보는 나, 그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이기 때문에 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라는 개념의 이야기였는데, 와, 그 고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되게 타격감 있게 와닿았던 대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소설이 진행되면서 이런 철학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지점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드래곤 라자가 지금까지도 되게 훌륭하고 대단한 소설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다시 읽고 싶어지는데요. 아, 기회가 되면 전집을 한번 사서 다시 처음부터 쭉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시리즈물이 아니라 정말 단 한 권, 1년 동안 읽을 단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도 세워봤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책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기준을 충족한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 책은 정말 뭐 불멸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에게 소설의 재미와 고전의 쓸모를 알려준 정말 뜻깊은 책입니다. 이 소설은 정말 이게 읽는 내내 막 몸과 마음과 머리가 뜨거워지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조르바의 자유를 향한 열망과 사랑, 그리고 어떤 돌진, 이런 것들이 막 뜨겁게 느껴졌던 소설이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책을 읽는 내내 막 저도 덩달아서 막 나도 뭔가 해보겠어, 나도 자유를 쟁취하겠어, 나도 자유롭게 살 거야 막 이런 이상한 막 그런 희망 회로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돌렸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소설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완전히 꽂힌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워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장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유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뭐 세상의 관습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도 도전하고 싶다면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자유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보면은 바보 같고 멍청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모습이 자유를 원하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 문장을 읽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문장과 이 의미가 아직까지도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 그리고 그 문장,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저한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렇게 제 삶을 좀 변화시켰고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을 조금 더 깊게, 내가 놓친 부분이 있진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배울 만한 부분이 있진 않을까, 이런 거를 탐구하면서 좀 더 깊이 읽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후보군에 올려봤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는 이 책인데요.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도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디트리 슈바니츠가 쓴 책,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교양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뭐 사피엔스나 총균세 같은 책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는 책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 책이 그 두 개의 책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산 책인데 왜 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어찌됐든 이 책은 지식의 백과사전이자 지식의 활용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의 탄생과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문학, 미술, 뭐 음악, 철학까지 교양인이라면 알아야 할 지식을 전달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그 지식을 어떻게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책 제목이에요. 이걸 교양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게 교양이면은 세상에 교양인은 다 죽었어요. 교양인 없습니다. 이걸 다 알면 지식인이죠. 거의 교수급 지식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방대한 양의 지식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샀는데 완독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완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운영했던 독서 모임 중에 TBR이라는 제가 만든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투비 리드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사놓고서 완독하기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반강제로 읽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만큼 막 재밌거나 술술 읽히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책은 정말 너무나 유럽 사람이 본 어떤 역사와 교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같은 동양인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더 읽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총균세나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가공되지 않은 지식을 담고 있다는 점하고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재미는 진짜 없습니다. 총균세보다도 재미가 없었다고 말씀하면 믿어지시나요? 그만큼 정말 재미는 없는 책이긴 한데, 아마 1년 동안 이 책만 읽다 보면은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똑똑해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저만의 취향을 가지거나 아니면 저만의 통찰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에 관한 생각이나 이기적 유전자, 이토록 굉장한 세계, 이런 것들도 후보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책들은 금세 포기하게 됐고, 제 최종 선택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마 예상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 질문을 들으시자마자 이 책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코스모스가 아니고 거의 토스모스예요. 왜냐면은 뭐 웬만한 북튜버, 그리고 웬만한 유튜브, 뭐 문학을 다루거나 지식을 다루는 그런 유튜브에서는 코스모스가 워낙 많이 소개되고 소비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읽어도 읽은 것 같다라고 느낄 만큼 정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스모스다라고 불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한 소개나 정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외하고, 대신 제가 이 코스모스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코스모스를 제가 바라보는 조금 독특한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스모스는 뭐 우주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이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실생활에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 코스모스를 조금 꺼려 하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인생책으로 뽑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이 책을 인생책 중에 한 권으로 뽑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좋아해서 여러 번 읽은 책이기도 한데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다른 책들은 읽을 때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해가면서 요약을 해가면서 읽어요. 근데 이 책은 손필기를 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였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제가 필기한 부분을 다 이해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중에 정말 조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책을 그렇게 여러 번 열심히 읽어가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들으시면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시집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 모든 문장,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인식해야만 뭐 감동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절에서도 우리는 감동을 느끼고 뭐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 코스모스도 그것과 되게 유사했습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우주가 가진 수학적 법칙이나 원리를 사실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뭐 누군가한테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을 때 느껴지는 어떤 황홀감 같은 게 있어요. 이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질서를 담은 어떤 문장, 그리고 책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데서 오는 황홀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에 취하듯이 이 책에도 조금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취함이 뭐 하루 이틀 동안 머리 아프고 깨는 그런 술 마시고 난 숙취,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 깨고 싶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취함, 이런 것과 비슷해서 이 책을 자꾸 꺼내서 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미련 없이 바로 이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과 동시에
혼돈을 바로잡는 질서라는 그 아름다움을 정말 깊게 그리고 오래오래 느끼고 싶거든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코스모스를 읽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뭐 시도는 했는데 완독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점으로 이 책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 책에 도전해 보시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훨씬 더 깊게 이 책에 빠져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책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책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책들을 떠올리셨을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으니까 그 책과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주 신나게 참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색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